그대 따라 내 땅으로 눈물을 흘려해 나의 기억하러 가지 헤어내야 해나요 떠나리 그대 때문에 내 모습이 아무래도 말을 놓아 나 모르게 가슴 아파요 우리 헤어졌어 우리 헤어졌어 가보지 다시 생각해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엄마를 이루고 묵세한 마음 애처로리게 이내로 아싸리 한국에 화끈하게 살아갈 거야 튼튼하게 울지 마라 한번 왔다 가는 거야 언제나 화끈하게 비춰보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니까 저기 불을 치며 힘이 들고 괴로워도 눈물도 참아왔다
수많은 38선은 남북을 가로질러 내 부모 내 형제를 혈연의 정을 끊어버려 긴 세월 잊을 수 없어 목매이게 불러본다. 어디서라도 살아만다고 이산가족 만날 때까지 말 없는 휴전서나 한평생 피망으로 내 부모 내 형제를 이제는 만나봐야지. 긴 세월 찾을 수 없어 소리 높여 불러본다. 어디서라도 살아만다고 이산가족 찾을 때까지 이산가족 찾을 때까지 이사입니다. CAB 국회방송 개국 10주년 기념식 2017 대한민국 10대 가상 시상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정호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탁 CAB 국회방송 문화예술 사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CAB 국회방송 행정 사장님 남성우 사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한국노벨재단 유재기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한 귀하신 분께서 오셨네요. 자연방송국 설립자이시자 전국자연보호 중앙회 총재님이신 유명준 총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그리고 주식회사 IBMW 심영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금란 대표님, 주식회사 IBMW 감사합니다. 개회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많이 않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사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CAB 국회방송 개국 1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더욱더 더 큰 발전을 위하고 저희들이 CAB 국회방송의 가치 창출과 또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310개 지국을 개설하고 해외 100여 개국가의 국회방송이 지국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한 격려를 많이 보내주시면 더욱더 큰 발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말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내리신 남북통일, 민족통일, 세계통일을 위해서 드디어 정호선 대선 후보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정호세입니다. 날씨가 춥죠? 이게 추운데도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부터 설립됐는데 C가 뭐냐? 사이버 어셈블리 브로드캐스팅. 제가 2000년에 사이버 국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국회 방송. 그래서 국회자를 잘 못 고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국회자를 용감하게 붙여가지고 CAB 국회 방송. 근데 오늘 10주년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발전한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C를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C를 코리아, K가 아니고 C.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송국이 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는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 본부장님, 그리고 310개 지사장님, 그리고 해외, 미국, 중국, 일본, 교포들도 전부 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CAB 국회방송을 항상 그 정치에 꿈이 있는데 제대로 꿈을 실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직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방송을 만들려고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새 이제 좀 어른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시고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만큼 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CAB 국회 방송이 대단한 방송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CAB 국회 방송 회장이면서 금년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국민총연합당이라는 것을 예비 창당을 했고, 앞으로 이제 제대로 창당을 다 해서 대통령 후보로 저희 당에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그 공약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공약이 좋은지 또 정호세가 뭐랄까 자격이 있는 건지 한번 잘 그것에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저희 공약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총연합당은 CAB 국회방송하고 같은 서로 상통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 그 정책이 뭐냐? 남북통일을 하고 민족 화합을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저희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망할 때 7가지 사회악이 있습니다. 로마가 망하고 신라가 망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정치는 원칙이 없고 경제는 도덕을 잃어버렸고 사회는 정의가 없고 문화는 역사가 없고 교육은 자유가 없고 과학은 철학이 없고 진리가 다른 종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국민총연합당의 창당 발기되는 불광동에 있는 뉴타운 교회에서 지난 일요일날 했습니다. 목사님도 오셨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냐면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의 배는 침몰하고 있다. 지난번 세월호 잘 아시죠? 선장은 장에 빠져나오고 학생들은 죽음으로 몰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통령은 저렇게 청와대 안가에 뭐랄까 유배됐다 할까요? 감독은 아니고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많은데 4대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 첫째는 뭐냐면은 남북한 간의 증오, 영원한 간의 갈등, 여야 간의 싸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전쟁으로 이 나라는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늘은 보호하사 해가지고 지난 4.13 선거에 여야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선과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하늘이 도와서 청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만들고 평범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포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국민총연합당에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냐? 그랜드 코리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큰 나라가 되겠죠. 그럼 그랜드 코리아는 각각 국민은 똑똑해야 되고 민족은 위대해야 되고 세계적인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게 또 3대 지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래 영문 표기는 시코리아입니다. 지난 월드컵 때 보였죠. 꼬레 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1909년에 니네 나라는 C로 하지 말고 K로 해라. 일본이 바꿔버렸어요. 왜 바꾼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1910년에 이제 일본의 지배에 들어갔는데 1909년에 1년 전에 국제 행사 때 우리가 C로 하면 재팬 다음이잖아요. J 다음에 J 앞에. 그렇기 때문에 J 다음에 K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리아로 쓰고 있는데 이것 하나를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CK2C, Change Korea to Korea. 근데 일본 사람들 그때 바꿀 때 영어만 바꿨어요. 영어. 그래서 불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거 전부 꼬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K코리아를 C코리아로 바꾸는 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K코리아를 C코리아로 바꿔서 그랜드 코리아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지역이 코리아 영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기 북쪽에 한반도 위에는 옛날에 동북 삼성 그리고 연해주가 있던 곳이죠. 그리고 왼쪽에 중국의 동쪽은 옛날 백제 영토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C코리아로 바꾸면은 저 영토를 분명히 우리는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단 말이냐? 그건 아니죠. 옛날에 지금 여기 파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이 다 살고 있는데 자기가 뭘 망각으로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잊어버린 것이 뭐냐?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 사상과 철학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알려면 부도지를 알아야 되고, 부도지란 옆에 꼬리아란 여러분 고구려 국보 아시죠? 저 고구려 모양을 오른쪽에 제가 다시 디지털로 그린 겁니다. 그러나 여의주까지 눌러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부경이라는 81자 글자를 해서 제가 2007년에 제가 손수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천부경, 3.1신고, 참전경영이라는 민족 좋은 경전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야, 그 천부경 무슨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민족 사상을 너무나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고라는 게 있는데, 마고가 뭐냐 하면은,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 때 삼시라면서 빌었죠? 그게 마고님이에요. 근데 우리 현재 어머니들이, 저희 와이프 시대 이 부인들이 할머니의 그 사상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고 책을 썼어요. 저하고 노중평 씨하고 같이 썼는데, 왼쪽에 있는 거 책 표지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그 가운데는 마고님이고, 마고 두 딸을 낳았는데, 궁이 소이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한류가 퍼져나가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태몽에 제가 1943년 1월 29일입니다. 음력으로. 제가 몇 살인지 알겠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대요. 그래서 서울의 태극기 부대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저희가 형제가 7형제예요. 아들만 7인데 딸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둘째로 태어났고, 저는 고등학교를 농고 나왔습니다. 5원의 고등학교. 그래서 4.27 운동도 했고, 국화꽃도 키우고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다음 제가 이제 대학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쪽에 저거 1962년에 입대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는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과 졸업할 때 가운데가 저희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십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큰아들, 저 둘째 아들은 이제 제가 프랑스일 때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은 지금 판교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고, 둘째 아들은 포항공대 지금 바이오 쪽에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이제 평균 부부상을 갔는데, 저는 저기 나주가 고향이고 집사람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부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연구한 게 뭐냐, 요새 인공지능, 뭐 AI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은 저는 일찍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두뇌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인공두뇌. 그래서 사람의 뇌를 어떻게 하면 반도체 칩으로 개발해서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할 건가 그런 연구를 해서 제가 국제 특허가 59개, 총 특허가 109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만 신경회로망, 퍼디 이론, 카우스 이론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했고, 제가 오른쪽에는 미국에 가서 발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누구시죠? 엘빈 토플러. 예, 엘빈 토플러 세계적인 학자죠. 제가 초청을 해서 DJ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서 같이 대담을 했고, 그때 그 기록을 전부 청와대 일지를 적어서 제 책에도 다 넣어놨습니다. 엘빈 토플러 초청했고, 그 다음 제일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 누군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저쪽 사진은 손정희 씨인데 우리나라 교포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96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진짜 제가 잘 나갔죠. 그러다가 2000년에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야인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비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역사를 한번 봅시다. 통일은 김춘추 대왕했죠. 660년에. 그 다음에 고려 왕건께서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럼 2017년은 어떤 해냐? 세 번째 통일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세 번째 통일. 그런데 신라의 김춘추가 했고 왕건이가 했고, 그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아까 파란 지역이 다 있죠. 파란 지역의 왼쪽에는 옛날 백제 땅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신라가 한 번 했고 고려가 한 번 했고 고구려가 한 번 했고, 이제 백제 지역의 방식대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라는 나라 이름이 신라고, 두 번째는 고려고, 세 번째 통일할 나라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게 그랜드 코리아를 한글로 하면은 태원국입니다. 클 태자, 근원은 자,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울 나라는 태원국입니다. 이거 두 번째 공약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도 시인 카버르가 동방의 등불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국가를 그런 할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재작년 1월 달에 내가 대통령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랜드 코리아를 만들겠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창을 하고 동방의 등불가를 반드시 근거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제 책의 표지인데 제가 대통령 관련 책을 5권을 썼습니다. 제가 저서는 총 21권을 썼는데 이제 내가 하이테크 정치를 꿈꾼다. 우리 대통령 아날로그 대통령이냐 디지털 대통령이냐. 근데 이명박을 쓴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날로그 대통령입니까? 디지털 대통령입니까? 아날로그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죠.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미래 통일 대통령이라는 책은 누구하고 썼냐면은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있어요. 153명을 선발해가지고 국회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통일되는 정책을 만든 거예요. 일찍 이게 2004년에 된 겁니다. 13년 전에. 그 학생들의 원고를 엮어서 만든 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박근혜 때 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좋은 대통령입니까? 나쁜 대통령입니까? 좀 대답하지 마세요. 또 조금 애매하니까. 여러분이 다 속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96년에 들어가서 국회를 정부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관상에 가서 대정부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인데 김수환 의장이 노트북을 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노트북 왜 못 들고 그냥 전례가 없다는 게 전례가. 이게 96년입니다. 전례라는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른쪽에는 저기 뭔가 가장 키 작은 사람이 손정희 회장이고 그 옆에가 빌 게이츠, 제가 오른쪽에 하얀 옷 입었고 전 국회의원들하고 큰 행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국회부터 정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카오스 아트 화가입니다. 제가 오늘 카오스 넥타이도 메고 와이사스도 입고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인공 두뇌를 연구하면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해보니까 하나님 만든 방법이 있어요. 아까 신경회로망, 허디론, 카오스론 이런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제가 이제 카오스 아트라는 화가가 되는데 제 집사람도 화가지만은 저하고 쌍벽을 이룹니다. 그 사람은 전시로 배워나가고 저는 전자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서 전시도 하고 일본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앞으로 사업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스카프도 있고 공부 잘하는 모자 이걸 개발하면 강남에 불티나게 팔릴 거고 여자들 언더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옷도 있고 제가 디자인 수백 가지예요. 이것을 디지털 프린팅 하면 얼마든지 처리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아이템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사업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선거 때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 좀 벌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권한 다 드릴 테니까 국내 총판, 해외 총판 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 제가 고향이 나주인데요. 나주가 희한한 곳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나주 혁신도시인데 여기 한전이 강남에 있는 한전이 나주를 이전해가지고 저만큼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한전이 다 이사했습니다. 여기 한전 본사는 현대 자동차에 팔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그 금관 있죠. 나주에도 금동관이 있어요. 금관이. 저는 저기 신라 경주에만 금동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주가 있어요. 제가 저것을 국보 295호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나주에는 정도준 선생님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이 있고 천주교적으로는 성모 마리아님 상에서 피눈물이 한 40일간 흘러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는 첨단 과학도시, 역사도시, 또 새로운 종교도시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미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냐면은 화학, 통일, 과학, 교육, 문화, 외교, 영적 지금까지 대통령들하고 평가를 해보세요. 8가지 항목으로 대강 점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우리 국민총연합당 조직표입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여러분께서 원하는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세 번째 공약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3년만 하겠다. 지난 반기문 총장이 그랬죠. 왜 그러냐? 2020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2년간 손해보겠다. 그러면 헌법을 개헌해야 되겠죠. 선거 전에 금년 안에는 헌법 개헌이 도저히 안 됩니다. 당선되자마자 헌법 개헌해서 3년만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냐면 전부통령제도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했잖아요. 분권형. 분권형 대통령은 대통령 아버지, 국무총리 어머니 역할 분담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만화 비슷하게 그렸는데 2017년부터 계속 통일, 남북통일, 민족화합, 세계화합을 하자는 건데 제가 사실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저 파이로트 그 자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공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지난 반기문 총장 지지한다고 해서 반 총장을 했는데 또 이 양반도 안 한대요. 그럼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 얼굴 사진 넣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죠? 국가라는 게 속도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소 달구지 속도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 기차 속도, 지금은 비행기 속도로 국가가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자, 파이로트는 비행기 조종사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모두 승객을 우리 국민을 이렇게 이제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은 머슴이나 마찬가지죠. 주의인데 그걸 그 주권을 찾자는 거죠. 그 다음 사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통계, 전자 회계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 자료를 저기 비행기판에 계기판처럼 다 보여주고 국가 예산을 매일매일 그 컴퓨터상에서 국민들 다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북동의 사상전쟁, 중동의 종교전쟁, 미국의 흑백전쟁. 이 전쟁이 하나가 터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내가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극동에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미국은 흑백전쟁이 지금 일어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없애는 사람이 두세 주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년들 일자리 갖는데 특히 대학생들 저희가 네 번째 공약이 뭐냐면은 전국 대학에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전국의 대학에는 450개가 있습니다. 4년 대학, 2년제. 대학생 수는 360만 명, 교수는 9만 명. 그래서 교수 한 명당 학생이 30대 40명씩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 한 조합당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 지원해 줍니다. 그럼 예산이 저 오른쪽에 있는데 조합 9만 개가 만들어지고 해서 총 예산은 9천억밖에 안 됩니다. 9천억이면 전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협동조합으로 여기서 새로운 벤처 사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뭐냐면은 전국의 퇴직자, 장애인,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다 있죠. 가정이 한 1,000만 가구는 됩니다. 각 가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뭐냐? 요새 그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도 과학자인데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죠? 뭐 이상하게 안 되죠. 그 말은 무슨 산업사에서 정과사로 바뀌었는데 정과사의 대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면은 이게 5번째 공약인데 각각 집에서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에 책을 2천만 권을 워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5천원씩 드리겠다. 한 페이지당 워드 치면 5천원인데 여러분 치시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주죠. 5천원이지.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되냐면은 2천만 권의 예산이 약 30조 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조 원입니다. 그냥 퍼주는 복지가. 그래서 30조 원만 들면은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의 책이 전자화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가장 지금 부정부패가 많죠. 최순실이나 여러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부정부패 원인이 뭐냐면은 5만 원짜리 때문에 5만 원짜리. 그래서 5만 원짜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저 부동자금 640조가 제 5년 전인데 금고에 640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이제 다 6번째 공약인데 당선 우리가 집권하면은 3개월 내에 5만 원짜리를 발행하지 않고 5만 원짜리 휴지가 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5만 원짜리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전부 은행에 들어가죠. 그러면 640조를 잡고 저게 10% 부가가치가 나오면 64조가 나오는 거예요. 1%만 6조. 그래서 아까 대학생들 협동조합 만드는 거라든가 집에서 일하는 전자도서관에 자금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한민족 시조가 누구냐? 우리 감독님. 우리나라 시조가 누굽니까? 감독님. 우리나라 시조. 아세요? 당군? 우리나라 시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조. 그래서 우리나라 시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역대 제왕표에 있죠? 우리나라 왕이 419명. 한 420, 30명 되는데 외우기 좋게 419.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나라 왕이 419명. 그 중에 시조가 있어요. 여기는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도 있고, 단군시대 왕도 47명 있고, 배달구 왕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왕표를 저희는 앞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다 가정에 붙여놓도록. 그리고 청와대를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정말 역대 왕을 모시는 국조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비운의 땅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만 들어가면 대통령이 다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통일 방안인데, 남한의 통일 방안은 1국가 1체제 1정부, 북한은 1국가 2체제 2정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하면은 2020년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정책이에요. 어떻게 통일하냐? 전쟁 통일은 안 되겠죠? 흡수 통일도 안 되죠? 그래서 유럽연합처럼 1국가 2체제, 국방하고 외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통일이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전쟁 위기설이 있는데 온갖 미국의 첨단 무기가 다 들어있어요. 3, 4월을 훈련합니다. 김정은이만 이게 딱 뽑아서 잡초법도 죽이자는 건데 그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38선 건너에 장사정포가 있어요. 장사정포가. 그 포가 서울에 수백 발만 떨어지면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면은 빨리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막는 방법은 남북 빨리 협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국회를 기대는 좀 그 다음 이게 이제 전쟁을 막는 방법인데 요 노란 선이 38선 DMZ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각국 국기가 있죠. 38선 DMZ 밑에 민간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이 민통선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67개 나라가 들어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번째 공약은 당선되자마자 67개 나라 대사들을 청와대 다 불러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거고 67개 나라 대통령들을 우리가 다 초청해서 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럼 남한의 사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요새 대통령 후보들이 뭐라고 그랬죠? 문재인은 사드가 뭐 필요 없다. 또 누구야? 충남 시장은 사드를 또 존중해야 된다. 그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에요. 전쟁을 안 나게 하려면은 민통선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67개 나라가 살도록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세 중립국가 될 수 있고 아주 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탑을 쌓자. 제가 2000년도에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뭐가 정치인 문제냐면은 친박, 친문 이게 뭐냐면은 위에서 공천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위에서 공천을 주지 않고 밑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반상회를 조직합니다. 그 반상회 회장, 부회장이 위에 이제 동대표, 부대표 해가지고 10명씩 뽑아 올라가면은 상향식 공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하려면은 반상회에 가서 회장 아니면 부회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절대 정치를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국 반상회 조직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8번째 공약입니다. 이제 CB 국회방송이 아까 이런 조직이 돼가지고 전국에 310개 지사에서 부장 10명, SNS 기자 100명, 그래서 3만 1000명의 SNS 기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통일 방안. 자, 그러면 태국을 어디다 건국하느냐? 태국은 아까 파란 지역 있죠? 그 파란 지역의 전체 수도는 어디냐면 계룡사입니다. 그래서 저가 천안봉이 있고 연천봉이 있고 국사봉이 있는데 저희가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쭉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파란 지역의 수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면 논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만큼 넓어요. 여러분 땅 사시는 데가 땅 좀 사세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태운국에 국기도 만든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하늘 땅 사람의 그 천진사상에다가 월화수목금토가 있죠. 제륙의 하늘.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뭐 쭉 있죠. 그래서 8개월 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아까 3조인데,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고구려 주몽이나 고려 왕건도 전쟁 때 이게 3조 깃발을 휘날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선거 차량에 3조를 들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전부 선거 운동이 이 3조를 흔들면은 선거는 거의 100% 당선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원여상 아시죠? 일본에서 적극 반대하죠. 이 수원여상을 지금 아까 미국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꼬리아 피에타라는 것은 그 슬픔, 비애 이런 건데 여러분 로마의 성당 가보시면은 성모님이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 상이 있어요. 그게 피에타인데 한국의 소녀는 우리 할머니는 촛불 있죠. 우리의 기도와 원함과 비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든 소녀상을 꼬리아 피에타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에 그걸 선언할 건데 금년에 아마 노벨 평화상을 탈 수가 있을 거예요. 유라시아 철도에서 연결해서 우리는 동방의 등불가를 만들고 자, 우리는 동방의 등불가를 누가 하락했냐면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정치인도 동방의 등불가를 만들자는 정치인이 없죠. 그런데 이거가 우리 목표고 오른쪽에 제가 그 할미꽃이라는 마구 할미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책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걸려서 한 이유는 정치인은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다 모아놔도 이런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누구하고 나중에 토론하더라도 정책만큼은 자신있고 제가 부족한 게 뭐냐? 조직입니다. 조직은 여러분과 같이 하면 됩니다. 돈은 선거 때 얼마나 드냐 하면은 선거 비용이 선거안에서 하락된 비용이 600억입니다. 600억. 그럼 돈이 없죠? 안철수 600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당신들이 돈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15% 이상 되면 정부에서 다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5% 이상 된다고 여론 조사가 되면은 펀드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는 2.5% 주고 하면 600억이 금방 거칩니다. 그런 예가 박원순 시장도 했고 유시민 도의사가 경기 도의사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도 별로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 조직만 잘 갖추면 되고 조직은 CB 국회방송을 해서 3만 명 아까 보니까 SNS 기자만 만들면 가능합니다. 정책 좋고 그럼 됐죠? 여러분의 이제 도움만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과 같이 진짜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CAB 국회방송 지역부장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북통일, 민족통일, 천하통일을 이룩한 후에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CAB 국회방송 영등포 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2월 9일 CAB 국회방송 회장 정호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기념 촬영. 예. 신동훈, 이병화님, 다음은 배기생님, 김정윤님, 그 다음에 정일우님, 그 다음에 박재훈님, 김성남님, 김명곤님, 그 다음에 이광희님, 정종실님, 김정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고 아름답게 만나는 예술이 음악 장르라고 여겨집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인기 가수야말로 환희의 봄날에 우리들의 동반자라고 봅니다. CAB 국회방송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10대 가수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가수상 기여를 청렴, 정직, 성실한 사회를 구현하여 남북통일, 민족통일, 천하통일을 이룩하는 동방의 등불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CAB 국회방송 개국 10주년 대한민국 10대 가수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9일 CAB 국회방송 회장 정호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민님 나오세요. 신영민, 저쪽으로 오세요. 신영민님 나오시죠. 내용은 이와 동합니다. 그 다음에 최정숙님, 그 다음에 장영준님, 나오십시오. 이금남, 그 다음에 조봉선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가셔서 또 이진주님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금은하님,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송도군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사실 부산에서도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김승만님. 네, 서성택님 나오십시오. 노래하는 시인 박딜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금선님,
전반부에서 여러분 노래를 들었지만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가창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무대로 저쪽 좀 상장 펼치고 상장 펼치세요.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갑지사장 김남석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과학대상 김남석 기아를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과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상을 드립니다. 가수님들 준비해 주세요. 공연.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부 민족 세계 아싸 감사합니다. 남부 민족 세계 아무도 구속사의 우리는 수전 새롭게 하나님을 신고 태일 초석을 가잖아 부처님의 두 손을 빌고 빈지만 심화자 휘어만 밤바람 알겠지 행복한 지나 말을 해 아무도 구속사의 새로운 우리는 수전 새롭게 하나를 다소 쓰기 없는 연구소 태일 초석에 갔잖아 길고 길지만 심화자 휘어만 밤바람 알겠지 행복한 지나 말을 예, 박수 부르서. 한 잔을 따라본 사랑이 온다 두 잔을 마셔본 친구가 좋다 사랑이 가슴 막걸리야 머리 아니야 명성산 부위에 안긴 생경보수에 내김에 얼굴 같은 나를 비추며 비명이 정거장에서 나는 오늘도
친구가 된다 사나이 가슴 막걸리야 대구산 돌부두는 고개 나를 위해 내림의 엉덩이 같은 달이 비추며 내리는 정거장에서 나는 오늘도 기다린다 어린 좋은 사람 잡아놓지 여기 앉아 언제까지 한 잔을 따라보니 사랑이 된다 한 잔을 마셔보니 친구가 된다 사랑이 가슴
소용은 내 사랑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덜걸어 돌아갈 몸 한 번 사는 인생길 당신과 함께라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린 함께 했어요.
예. 앞에는 시상식을 이번에는 뭐라고 아